저소득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일자리.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자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복지의 실현인 자활 사업. 자활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 공동체를 지원하자는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네. 이번 법안을 발의하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 자활 지역센터가 전국에 247곳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고요. 또 중앙에는 중앙자활센터가 있는데 또 광역에 그걸 중개하는 그런 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가 한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센터 간에 이 유기적인 연계나 그런 것이 미비해가지고 자활의 성공률이 한 15%밖에 안 되는 그러한 그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활 그 센터 간의 연계뿐 아니라 또 자활 공동체를 하나의 어떤 창업하고 또 취업하는 그러한 그 본래 기능에 맞게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자, 이런 것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알아보는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0.7%가 자활 자립을 위한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꼽았는데요. 자활 사업의 필요성은 이렇듯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자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앙자활센터의 기본 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와 또 차상위 계층, 이런 저소득층의 취업과 또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초하고 중앙자활센터로만 나눠져 있는데 그 법적으로 이 광역 자활센터를 두도록 해서 그러한 그 연계성을 강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활 공동체를 자활 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자활 기업의 경영 지도, 또 경영 기술 지도, 또 자금 융자, 이런 것들을 위한 그 전문 인력을 파견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효율성 제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센터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생활지원금을 보조해주는 것이 바로 자활사업인데요. 자활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업무를 개시한 서울광역자활센터. 서울 지역 31개 지역 자활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자활센터가 원활하게 자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교육이라든지 훈련, 그다음에 이제 자활에서 만든 여러 가지 생산품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디자인, 공동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활에 관련된 연구 조사 사업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자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들 또 교육과 훈련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활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홍보, 경영지원 등의 프로그램은 지역 자활센터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활이라는 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거잖아요. 개념이나 이런 걸 좀 폭넓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활 사업은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돌봄 서비스, 집수리, 간병, 외식업 등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알코올릭에 빠져가지고 사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는데 와서 이제 공동체를 일궈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수입을 벌게 됨으로써 일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몸의 건강도 이제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일구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활 지원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즉 기초, 광역, 중앙 자활센터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협조와 여기에 자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보태져야 합니다. 네, 현재 광역자활센터는 집중적인 취업 사례 관리를 통해서 현재 4,000명 정도의 참여주신 분들에게 사례 관리를 통해서 본인들이 취업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0년 실적이 취업률이 한 54%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과 창업을 통해서 자립에 성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계십니다. 자활 사업은 빈곤 계층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시킨다는 점에서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복지인데요. 자활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가 시군구별로 하기에는 자활 사업이 이미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규모의 경제,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도 단위의 지원이 좀 절실한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있는 자활 사업. 자활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저소득층이 갖고 있는 그 빈곤에 관해서 그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그분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교육과 연계적인 교육, 그리고 그분들이 작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활 공동체의 기능을 강화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밖에 또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광역 자활 센터를 이제 법적 근거를 갖게 함으로 해서 유기적인 연계를 가져서 중앙 자활 지원 센터에서 직접적인 이 창업이나 또 취업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확대되고요. 또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활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런 전문 인력을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창업뿐 아니라 이제 취업이나 일자리를 또한 창출하는데 자활 공동체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일자리 창출 등 노동을 통한 적극적 복지로 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빈곤 계층이 자긍심을 되찾고 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